자, 그렇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하려면 용산과의 관계를 정리를 해야 할 겁니다. 어떻게 좋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각을 세울 것이냐 이 문제가 고민이 될 텐데 자,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시죠. 제 책임입니다.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이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. 저와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.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성룡 의원님. 윤 대통령의 식사 제한 자리를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던 한동훈 전 위원장입니다. 근데 꽤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만난다, 누가 먼저 연락을 했다 이 얘기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. 그 와중에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, 나경원 전 의원과는 만났다는 동아일보 보도도 있었습니다. 일단 만나야지 뭐가 일이 될 것 같은데 만날까요, 안 만날까요? 제가 봤을 때는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아마 회동이 성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왜요? 왜냐면은 만날 거였으면 이미 긴장 만났을 거고요. 지금 대통령께서 그 2주년 기자회견 때 사실상 마지막 질문에 답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초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아직까지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공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도 크게 서둘러서 만날 의사가 없는 걸로 보여요. 그리고 그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요. 대통령과는 만났냐, 또 언제 만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예.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명분도 있어요. 이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많은 당원과 출마자들과 낙선자들과 등등을 만나고 그 총의를 내가 모두 모아서 대통령과 자연스럽게 만남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다. 이렇게 답하면 넘어갈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은 그때는 자연스럽게 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. 대통령과 새 지도부 간의 상견례로서요. 그런 스텝을 밟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나지 않았다면은 국기 전당대회 전에 무리하게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예, 윤석열 대통령도 있고 또 친윤계 의원들도 많이 남아 있죠. 당에는 자, 친윤계 대표 의원이죠. 이철규 의원. 자,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원내대표를 안 하겠다는 결심을 가진 근저에 작지만 저도 공관위원으로서 공천에 대한 이 공천이 선거에 도움이 됐냐 안 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선거 결과가 우리가 졌으니까 여기에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. 제3자가 나와야 된다, 나오지 말아라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. 본인이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라 생각하고요. 당대표 나오는 건 본인의 선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말 안에는 좀 가시가 돋쳐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. 사실 여론조사에 보면 지난 총선 패배 국민의힘의 총선 대패 직후에는 많이 떨어졌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도가 자기 대권주자 지지도입니다. 33.3 이재명, 한동훈 29.5. 네, 사실상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. 이런 지지율 흐름을 보이고요. 그럼 만약에 당대표 선거를 한다.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? 이걸 보면요.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를 보면 한동훈 30.8, 유승민 27.4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 전체, 이건 전체 국민의 여론인 것이고 국민의힘 지지층들만 놓고 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인기가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높은 편입니다. 그렇다면 자, 김직 전 대변인 보시기엔 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당대표 나오면 가능성이 높은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선이. 근데 아까 이철규 의원 같은 친윤 의원들이 여전히 국민의힘에 많단 말이죠. 그렇다면 이거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서 고립되는 그런 건 아닙니까? 그럴 가능성이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은 매우 낮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낮다라고 보여집니다. 2년 전에 김기현 대표가 될 당시에는 김기현 의원이 당시 4%에서 시작했습니다. 여론조사. 예. 그런데 이 김기현 대표의 4%짜리 대표를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그 룰까지 바꿨지 않습니까? 당원 100%의 룰까지 바꿔서 그렇게 윤심,
그것이 또 당심이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받아서 갔어야 돼요. 그래서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게 전체 여론조사에서도 1등이 나오고 30%대.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보면은 압도적인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. 40%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굳이 당심 또는 윤심에 매달려야 할 이유가 없다.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세 가지 있는 거 아닙니까? 친윤 후보가 되든 비윤 후보가 되든 아니면 반윤 후보가 되든 이 세 가지 중에서 친윤 후보야만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통령을 만나서 밥을 먹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당원 100% 룰을 가지고 전당대회를 치르든 아니면 거기에 민심을 30%든 뭐 50%든 채워 넣는 그런 상태로 전당대회 룰을 개정해서 치르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지금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선 가능성 이것만큼은 여전히 매우 제일 높은 그런 수치가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굳이 친윤의 스탠스를 취해야 할 이유도 또는 친윤계 의원들과 잘 지내야 할 이유도 지금 당장으로서는 찾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. 성추 부의장.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잖아요. 보수층에서는. 네.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뭔가를 각을 세우면서 나오면 어이씨 이럴 수 있어? 이런 또 반대 여론에 부딪히지는 않겠습니까? 그럴 가능성도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필요한데 반윤의 길을 갈 것인가 비윤의 길을 갈 것인가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비윤의 길을 갈 것이라고 봅니다. 반윤까지는 아니다. 네, 그런데 반윤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친윤 세력들, 친윤 의원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계속 공격하고 비판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지금 사실상 친윤 뭐 이철기 의원이나 이런 분들 아닙니까? 오히려 그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의 스탠스를 오히려 반윤으로 몰아세울 수 있다. 국민들 보시기에 자꾸 친윤 의원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 비판을 할수록 국민들 볼 때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그럼 반윤인가? 이런 식으로 그 대통령의 뭔가 지금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존재로서 성장시킬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보수 지지층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도 그래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쓴소리나 입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으면서도 그래도 20년 직위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가까운 관계 속에서 그걸 할 수 있지 않을까? 왜냐하면 임기가 3년이나 남지 않았습니까? 여기서 너무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워버리면 보수 지정 자체가 좀 무너질 수 있고 대통령의 위신 자체가 너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딱 적합한 인물이 한동훈이다. 적당히 쓴소리를 하면서도 적당히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 지지층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거는 기대가 그 지점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예. 자, 여러 정황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권 출마 가능성을 높여 보여주고 있습니다. 과연 선택은 언제쯤 이루어질지 지켜보도록 하시죠.